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이라이콤이고요. 이라이콤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라이콤은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서울테크놀로지를 인수를 했죠. 그리고 2020년도부터 반도체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반도체에 대한 부분보다 원래 주력 사업이었던 BLU에서 더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BLU는 결국에 LCD에 쓰이기 때문에 LCD에 대한 이슈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라이콤의 사업 분야를 보게 된다면 BLU와 반도체 장비 부분과 제어 계측 기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어 계측 기기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이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LU와 반도체 사업 부분만 남는데 이 소개를 합쳐 보게 된다면 소개를 비교해 본다면 압도적으로 BLU가 더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라이콤이 사업적으로 잘 풀리게 되려면 BLU에 대한 매출이 증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비엘류에 대한 매출이 어떤 폭발적으로 앞으로 증가할 거냐라고 하면은 살짝 조금 의구심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이런 비엘류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했듯이 LCD에 사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LCD에 대한 시장이 더 커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LCD에 대한 사업 분야가 굉장히 조금 국내에서는 수축이 돼 있다. 왜냐면 일단 이제 중국에 대한 상황을 무시할 수가 없죠. 과거 한 2016년부터 20년도까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게 된다면 이때는 중국이 LCD에 대한 파일을 점점 증가시키기 위해서 많은 기업과 MMA를 하고 공장 증설을 하려고 노력하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막 전반적인 밸류체인을 완성시키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나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대만 등 많은 기업한테 LCD에 대해서 많이 의존을 했었죠. 그리고 이라이콤도 이런 부분에서 이득을 봤었습니다. 하지만 22년도 정도가 된다 보면은 중국이 이제 전반적인 밸류체인을 다 갖추고 있다 보니까 굳이 막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 등 다른 나라 기업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어떤 또 이제 이라이콤의 매출이 줄어든 것도 있고 또 중국이 지속적으로 LCD에 대한 파일을 늘리다 보니까 국내 LCD 사업이 굉장히 위축됐다. 그래서 전반적인 또 비엘류에 대한 매출액이 줄어들었고 또 제일 중요한 LCD에 대한 사람들의 소비가 많이 죽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LCD가 들어가는 거는 휴대폰, 태블릿이나 어떤 소형 가전제품 같은 건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값이 조금 나가다 보니까 현재 경제가 조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줄다 보니까 대부분 기업들에서도 LCD 패널량을 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24년도에도 살짝 지속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기사는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기사를 살펴보게 된다면 24년에는 LCD 출하량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전망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액정 표지 장치 LCD 출하량이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리고 LCD 패널 출하량은 2억 4,200만 개로 2023년보다 약 33.4% 늘어날 전망이다라는 겁니다. LCD 패널 제조사들은 2024년 약 2억 5,100만 개의 출하량을 잡았고 또 중국 BOE는 새로운 40인치 및 60인치 모델을 포함해서 제품을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디스플레이는 LCD 생산량을 2023년 1020만 대에서 1500만 대로 50% 가까이 늘릴 거다. 결국에 이제 이 기사 하나만 보게 된다면 LCD에 대한 출하량 전망치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LCD 생산량이 증가긴 하지만 어떤 중소형만 포함된 게 아니라 대형 패널까지 생각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생각보다 이제 뭐 중소형 쪽에서는 많은 물량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대형 쪽이라도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야 LCD에 대한 사업이 조금 그래도 괜찮아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라이콤이 앞으로 조금 잘 풀리게 되려면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많이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반도체 분야는 굉장히 상황이 괜찮죠. 2024년도에는 이제 온디바이스 AI, 즉 개인 기기에 구현되는 AI 서비스가 이제 도입이 되는 시기고 또 이제 인프라가 확장되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이에 맞는 반도체에 대한 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반도체에서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게 그냥 반도체 칩인데 이런 반도체 칩을 쓰기보다는 이런 PKG, 즉 반도체 패키지를 통해 가지고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도체 PKG에 대한 가공 기술력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라이콤이 조금 살리게 된다면 추가적인 매출을 내게 되면서 이 비엘류에 대한 손실을 조금 메꿔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라이콤에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보니까 이라이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라이콤의 주가가 뭐 그렇게 딱히 크게 볼 거는 없습니다. 결국에 뭐 5,100원부터 12,000원까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면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하락을 했고 이평선의 상황을 보니까는 10평선, 120평선, 10평선, 20평선 다 모였다. 즉 이제 횡보다라고 횡보할 것 같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고 그러면은 간단하게 짧게 본다면은 이런 박스권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 권에서 다시 한번 더 네, 한 6,600원까지 뭐 단기적으로 한번 상승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이런 횡보를 하다가 이 박스권 상단 돌파해서 한 7,000원 위에 안착하게 된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동반이 되게 되면서 상승했다면 그럼 뭐 8,000원 부근까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만 이런 부분들에서는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다시 눌릴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하락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런 6,000원 부분들이 이탈을 하고 최종적으로 한 5,500원 부분들이 이탈했을 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라이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차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횡보에 대한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횡보를 하다가 이제 6,000원 부근과 5,500원 부근들이 이탈하게 된다면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라이콤이 다시 주가가 상승하게 되려면 LCD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또 반도체에 대한 상황도 괜찮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뭐 확정된 게 없다 보니까 조금 기다려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니까 이라이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